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제 주가는 3년 반의 조정을 마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얼마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익절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여전히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포지션의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라갈 때마다 개인은 차익 실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의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7%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 없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매매 비중 최근에 한 자릿수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높았어요. 계속해서 10에서 한 20 넘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안정이 됐다. 자, 대차장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스탠스 보이고 있죠. 얼마 전까지 가파른 상승 이어왔다가 최근에는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좀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6조, 18조, 21조, 29조, 32조 때까지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상향했고요. 다만 올해는 다시 한번 좀 눌리면서 30조대로 내려옵니다. 내년, 후년은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천, 7천억. 자, 다시 한번 5천억, 7천억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들쭉날쭉하고 작년이 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거의 1조까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내년 후년도 꾸준한 상승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보다는 확실히 영업이익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올해 크게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순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연간 기준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좀 아쉬웠죠. 2,500에서 2,100 소폭 눌리는 분위기. 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시작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1,400에서 2,300 크게 올라가고요. 3분기도 1,100에서 2,600. 자, 4분기에는 마이너스 1조 7천억에서 2,800억으로 이제 기저효과까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크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분기 상승 흐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견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초반대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180 근처까지 갔고요. 올해 좀 떨어지면서 160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림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보여지지만 아직은 조금은 높은 수준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던 적이 크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 정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 두 자릿수 진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이후에 좋은 흐름. 자, 그리고 올해 배당금은 721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16%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좀 소소한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0.75배, PBR은 0.7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제가치 받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전 부활이 공식적으로 좀 선포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 내 원전 인정에 대한 이 반대 입장을 지난 19일 날 철회를 했죠. 그리고 스웨덴도 지난 21일 신규 원전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이 탄소 중립 기조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원전은 전략 산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원전 EPC 사업의 확장세 역시 본격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 공백기 동안 원자력 산업 공급망은 상당 부분 훼손이 된 만큼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78년 이후 단 2개의 원자로만 새로 착공돼 상업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생산과 건설 능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한국은 또 왜 유리하냐? 이제 다수 원전 건설 및 운영 사례를 확보하고 공급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파트너로 부담이 없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미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가 주도 수주 방식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주 상품과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미국 홀텍과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료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대형 원전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난 21년이죠. 착공 현장들의 준공 사이클이 도래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착공 면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유의미한 증가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75%에서 연말에는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기조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 이런 하락 기조는 건설사들의 장기적인 매출 증가와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6, 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26일 공시가 떴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5,138억 원이 되겠고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4.63%의 수준에 해당이 되는 또 좋은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 발목을 잡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현대건설의 미분양 세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준공 후 미분양은 약 600세대로 잔여 분기 동안 추이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이제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물량 2만 1000세대의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스크 통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자회사 엔지니어링, 자,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난 2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에서 안성간 건설공사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이연이 되고 있어서 실적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손실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일한 조금 아쉬운 점, 요거 빼고는 굉장히 호재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나 업황적으로.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는 많이 잃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먼저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7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표시는 좀 힘들겠습니다. 이제 78,000원 따로 기록을 해 두시고, 자, 꾸준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시되 일단 지금 충분히 익절하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덜어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주머니에 좀 챙기시고 나머지 50% 비중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또 나머지 비중도 계속해서 급등 나올 때마다 팔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분할로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한 78,000원까지 노려보자.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가면 그 전에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단은 좀 챙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중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되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은 좀 지금 챙겨 놓으시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딱히 없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